에스더 1장입니다. 1절 4절. 에스더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의 소개와 왕이 베푼 성대한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의 아들이며 주전 486년 36세의 나이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해서 보면 이때는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주전 586년이었죠.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초대왕인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통해 유다 땅으로 귀환한 지 52년 후입니다. 귀환자들은 유다 멸망 때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거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된 공사는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 2년 곧 주전 520년에 재개되어 성전은 5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위 제3년 주전 486년이죠. 왕위 3년의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의 대신들과 신하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잔치를 뜻하는 미슈테는 포도주를 마시다 라는 뜻의 동사 샤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잔치를 대표하는 표현임을 알려주죠.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스, 현재 수단까지 127개의 소구역을 이룬 광대한 제국이었고 바사, 페르시아와 메데로도 불렸습니다. 이 광대한 제국에 있는 군대 장수들과 각 지역의 귀족과 관료들이 왕의 잔치에 다 초대되었고 잔치는 18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왕은 이 잔치를 통해 왕국의 영화로운 부와 위엄과 영광스러운 명예를 드러냈습니다. 이 오랜 기간의 잔치는 단순히 주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그리스 원정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계획을 의논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5절로 9절입니다. 6개월의 잔치가 끝난 후 왕은 수도 수산에 사는 백성을 위해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는 왕궁 후원뜰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잔치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부터 낮은 계급의 자들까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잔치 장소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자색 끈으로 메어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또한 화반석이나 백석 등 귀한 돌을 바닥에 깔았고 그 위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놓았으며 여러 모양의 금잔을 식탁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왕궁의 보물과 귀중한 재료로 장식함으로써 왕은 온 나라의 관료와 수산 백성에게 자신의 부와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왕은 또한 왕실의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제공했습니다. 7절에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라는 어구는 왕의 손에 따라 라는 뜻이고 이때 손은 소유, 힘, 후함, 너그러움 등을 함축합니다. 즉 포도주를 대표로 하여 잔치 음식이 넘쳤음을 암시하죠. 왕의 잔치 기간 동안 왕후 와스티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편 3절로 10절에서 왕궁의 잔치들은 화려함과 풍부함과 후함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사실 이 사치스러운 궁중 잔치는 반대로 왕의 허세와 백성 간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7일 잔치의 마지막 날에 왕과 왕후 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포도주를 먹고 마음이 즐거워지자 내시 7에게 명하여 왕후를 불렀습니다.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나오라고 한 것은 그녀가 왕후의 신부님을 확실히 나타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왕후의 용모가 좋으므로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관료에게 보여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미모를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은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결코 현명하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와스디는 내시의 손을 통해 전해진 왕의 명을 듣지 않고 왕 앞에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싫어하나 이렇게 번역됐죠.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왕에 대한 불복종이며 왕후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후가 거절했다는 것은 그녀의 교만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왕의 소원에 모욕적인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독자는 긴장감을 느끼죠. 한편 왕은 왕후의 불복종에 진노했습니다. 왕명에 대한 아내의 거절로 인해 왕은 신하들 앞에서 심한 모욕과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13절로 2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티 왕후의 잔치는 예상치 않게 왕후의 폐위 결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왕은 와스티의 불복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대신들인 현자들과 이 일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법률과 선례를 아는 자들로서 왕 가까이에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을 보좌하는 자들이었죠. 왕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들과 그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곤 했습니다. 현재 왕의 현자들로서 왕 다음에 첫 자리에 앉은 자들은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들입니다. 왕은 이들에게 왕후 와스티가 그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왕이 당면한 문제에 7 현자 중 무무관이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는 왕의 부름을 거절한 왕후의 행위는 단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관료나 백성에게도 잘못을 행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 이유인즉 왕후가 왕명에 거절했다는 소문이 이제 곧 온 나라 여인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이후로 그 여인들도 자기 소견으로 남편을 멸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무관은 왕후의 소식을 접한 귀부인들이 남편에게 불복종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온 나라에 멸시와 분노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때 오늘이라도 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는 왕후의 불복종에 대한 파급력이 얼마나 빨리 퍼질 것인지를 왕에게 경고하고 동시에 이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암시합니다. 무무관은 와스티에 대한 2가지 처벌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왕명을 내리고 법률에 기록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게 하라는 제안입니다. 둘째, 왕후를 폐위하고 더 나은 자를 왕후로 뽑으라는 제안입니다. 무무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즉, 온 나라에 이 조서가 반포되면 귀족이나 천민이나 할 것 없이 나라의 모든 여인이 그들의 남편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왕과 대신들은 무무관의 예측과 제안을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무무관의 제안으로부터 왕과 온 나라의 남편에게 끼칠 이로운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6절로 20절의 무무관의 발언은 오직 왕과 남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하고 편향된 제안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내 왕은 무무관의 말대로 공식적인 조서를 작성하여 온 나라에 반포했습니다. 왕은 페르시아 전 지역에 각 민족의 문자와 언어로 각 남편이 각 가정의 주관자가 되라는 의미의 조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왕명을 거절한 와스티 왕후의 일은 거칠게 일단락되었죠. 여기서 22절에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2가지 의미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2번째 왕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단순히 어명을 각 민족의 언어로 반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가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왕, 가정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